네, 도덕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간 존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 인권에 대해 그리고 존엄성과 인권에 대해서 배웠으며 이 존엄성과 인권이 왜 소중한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 약자의 고통,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기 위한 방법,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국가나 사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양성평등의 진정한 의미와 실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90쪽과 191쪽에 해당이 됩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과거에는 남녀에게 기대하는 행동 양식이나 태도가 정해져 있었다. 힘이 세지 않은 잠시만요. 힘이 세지 않은 남자는 남자답지 못하고 부드럽지 않은 여자는 여자답지 못하고 여겼다.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줄까요? 편견, 선입견.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존재로 생각하고 부당하게 대응하는 경우도 많았다. 교과서 191쪽입니다. 오늘날은 다르다. 남녀 간에는 생물학적 차이가 있을 뿐 성별에 따라 역할이 정해져 있지 않다. 여성과 남성은 모두 사람이라는 점에서 평등하다. 존엄하다. 그래서 존엄이란 단어도 적어주면 좋겠네요. 자, 성별에 근거해 법률적, 사회적으로 대우를 달리하는 것은 차별이다. 차별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성별에 따라서 차별하는 걸 양성차별, 남녀를 차별한다 라고 하는 거죠. 권리, 의무, 자격 등이 남녀에게 모두 고르고 똑같아야 한다. 이 원칙을 양성평등 밑줄 쳐야겠다. 그죠? 양성이 평등한 사회가 되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다. 성별에 관계없이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을 때 국가의 경쟁력도 높아진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는 양성평등 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자,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요. 우리는 오늘 양성평등에 대한 의미를 배워볼 것입니다. 양성은 남성, 여성을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그죠? 남자나 여자나 호주로서 한 가정을 대표할 수 있었죠. 지금은. 한 십몇 년 전만까지도 그게 되지 않았어요. 현대 우리 여성들의 삶은 어떨까? 남성, 여성 평등할까요? 아직도 불평등해요. 유리천정이라고 해서 직업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나 사장이 되기는 어려워요. 그죠? 여성들이 실제 그런가 봅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 위를 올려라 보고 보이긴 하나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천장이 있었던 겁니다. 봅시다, 여러분. 여성과 관련된 속담을 찾아보고 인권과 관련지어 분석해 보세요. 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먼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자와 겨울 날씨는 믿을 수 없다. 이게 뭐죠? 여자는 못 믿는 존재다. 여자는 믿을 수 없으니까 신뢰할 수도 없다. 신뢰할 수 없으니까 책임 있는 일을 할 수도 없다. 책임 있는 일을 할 수도 없으니까 사장이라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힘들다. 그런 걸 이제 유리천장이라고 하죠. 여성을 변덕스러운 존재로 봤어요. 이런 속담도 있어요, 여러분.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이게 뭐가 문제예요? 접시 깰 수 있지. 이 얘기는 뭐죠? 어떤 의미죠? 여성을 수다스러운 존재로 낮게 본 것입니다. 폄하는. 지금 우리나라 여성들이 지어야 할 역할은 어떨까요? 동그라미 안에 써보세요 라고 했는데 아마 이런 거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일제시대에서 벗어나면서 민주주의와 교육이 확대되었어요. 여성의 지위는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졌어요. 다만
그 여성 국회의원 수가 적고 또 여성 대법관, 헌법재판관이 적기는 해요. 그래도 과거에는 없었어요. 한 3, 40년 전만 해도 여성 대법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여성은 결혼과 출산은 선택사항이 되었어요. 그죠? 많은 비혼주의자, 결혼하지 않고 결혼해도 애는 낳지 않고. 왜냐면 여성으로서의 역할이 그것만이 아니라 나는 직업인으로서 캐리어 워먼이 돼서 자아 성취를 할 거야. 이런 여성들이 많아진 거죠. 하지만 여전히 여성이 가사, 집안일과 아이를 키우는 일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어요.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느 한 부분에서 엄마라고 하는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존경할 경우도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존엄하죠. 남성, 여성 구분 없이 모두가 존엄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양성평등의 의미. 우리가 선생님 한번 읽어봤는데요. 교과서 191쪽을.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 차이가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존엄성은 평등하고 권리와 의무, 자격 등에 있어서 고르고 똑같아요. 또한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적, 사회적 차별을 가할 수는 없어요. 그죠? 군대 같은 경우는 남성의 특징을 준해서 남성의 어떤 그 체력적인, 신체적인 조건이 좋으니까 군대라는 문화, 군대를 가야 했지만 요즘은 여성들도 많이 가요. 육군사관학교 한 7년 전인가 선생님이 아는 여자가 수속을 했어요. 능력이 중요시하는 거죠. 군대에서도. 남성과 여성, 양성이 평등한 사회의 모습은요,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입니다. 이게 뭐냐면, 남자는 힘이 세고 운동을 잘해야 된다. 아, 선생님 운동도 못하고 힘도 약해요. 여자는 섬세하고 차분해야 한다. 아, 선생님은 대신에 책 읽을 때 차분해요. 또 목공할 때라든가 이럴 때도 상당히 목공 활동을 할 때 섬세하는 것을 강조하기도 해요. 섬세하게 만들기도 해요. 이건 편견이에요. 한쪽에 치우쳐 있는 생각, 편견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는 더했어요, 이 편견을. 그러나 갈수록 남성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은 없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 성별과 차별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죠? 선생님 좀 전에 얘기했죠? 선생님 그 학생 이름은 모르겠는데 육군사관학교 졸업생, 수석 졸업생이 여자여가지고 깜짝 놀라니까 체력적으로도 다 이 남자를 이긴 그런 여성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대위 정도 됐겠는데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을 받아야 돼요.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운전을 할 때 한 2, 30년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집에서 밥하지 왜 나왔니? 운전하는 여자한테 그러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그랬다고 하죠. 밥하러 간다고. 여성은 운전도 못하고 근데 요즘 다 하잖아요. 그죠? 선생님 아는 우리 집에 있는 한 여자분은 선생님보다 과속을 잘해요. 딱지도 잘 날라와요. 자,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모두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땐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존엄하게 드러나야 된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현대 여성 대부분이 자신을 뚱뚱하다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다이어트를 하죠. 이는 여성을 외모로 평가하는 사회적 분위기예요. 근데 이건 누가 만들었죠? 왜 우리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죠? 왜 성형외과를 가야 되죠? 아, 선생님은 남자인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봤다면 왜?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가야 돼요. 다이어트, 또 그것이 그 이유가 단지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미 우리 사회는 여성을 특정하게 보는 거예요. 동등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뚱뚱해도 괜찮고 여자는 뚱뚱하면 안 되나? 그건 아니겠죠.
자, 중국 이야기인데요. 중국의 소수민족인 전족은 여자의 엄지발가락 위에 모든 발가락을 어릴 때부터 자라지 못하게 했대요. 아, 발이 작아야 미인이었대요. 그 당시에. 이 두 가지의 공통점 뭘까요? 아름다움. 근데 이 아름다움은 객관적일까요? 사람마다 똑같을까요? 다 달라요. 멋이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가 아름다운 사람 성우, 글이 아름다운 사람 소설가 시인, 그죠? 글씨가 아름다운 사람 텔레그래퍼,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 뭐 발명가. 이렇게 아름다움은 절대적이지 않은데 아름다움을 외적 표현으로만 보아왔던 과거의 문제점이겠죠. 그래서 이 공통점은 뭘까요? 여성을 외모만 중시해요. 그거 옳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고통을 참으면서도 아름다워지려고 해요. 근데 그게 진정한 아름다움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름다움은 우리의 가치 기준 가운데 세 번째예요. 진선미. 진실됨, 선함, 그 다음에 아름다움이에요. 미의 기준을 남성의 시각에 의해서 만든 것이에요. 미스 코리아니 뭐 이런 아름다운 여자를 뽑는 대회 이런 건 진짜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남성 누가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바라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차이점 볼까? 이 둘의 차이점. 전적은 어린이에게 어른들이 강요를 했어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이 아름다움을 막 만들어버렸어요. 다이어트는 타인의 영향을 받죠. 타인의 시선을 의식은 해요. 하지만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상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여성만이 여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것이 왜 여성만이라고 하는 조건을 달아서 남성과 여성을 평등하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문제라고 지적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 미스 코리아 대회를 TV나 이런 데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볼 때. 뭐, 모두가 아름답기 때문일까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들도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아름다움은 무엇인지. 여러분들, 중학생인 여러분들이 아름답기 위해서 화장하는 거 선생님 조금 걱정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은 공부하는 게 아름다움이에요. 그죠? 그리고 화장을 통한 외적 아름다움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우리 아들에게 해줬어요. 우리 아들이 옷 사입기를 좋아해서 선생님이 그랬어요. 진정 아름답기 위해서 지금은 노력해야 될 때야. 아들이 나한테 물었어. 아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어느 대학교에 가서 그렇게 예쁜 옷을 입을 때와 또 대학을 가지 못하고 이 대학 가는 것도 편견일 수 있겠지만 또 뭐 이렇게 공부하지 않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 진짜 내 안의 아름다움을 갖추지 못하고 내 밖의 아름다움만 갖추는 조금 어리석은 모습일 것 같아. 그리고 그것을 고쳐주기를 바랬어요. 물론 선생님의 편견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서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